고금리 여파로 경매 시장에 등장하는 부동산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공동주택 대비 희소한 단독주택도 예외는 아닙니다. 수도권 단독주택 경매 진행 건수는 지난달 기준 144건으로 1년 사이 26%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유차례에 유차를 거듭하는 단독주택 물건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경기도 화성시에선 주인을 찾지 못한 전원주택 7개 동의 가격이 8억 원대까지 떨어져 시장에 관심이 쏠립니다. 헤럴드경제 부동산 360에서 해당 단독주택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직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입지부터 교통, 활용도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작년 10월에 첫 경매가 진행돼 4차례 유찰된 경기도 화성시의 한 단독주택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대지 면적만 무려 1,300평이 넘고 주택은 7채인 이 물건, 오늘 한번 자세히 둘러보겠습니다. 토지와 주택을 같이 매각하는 이 물건은 경기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일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도로를 포함해 1,325평으로 일반적인 축구장 면적의 절반을 넘어설 정도로 넓습니다. 주택 또한 7개 동으로 이렇게 여러 채가 한꺼번에 매각되는 사례는 드물다고 하는데요. 3층 주택이 6개 동, 2층 주택이 1개 동으로 처음 경매에 나왔을 당시에는 총 8개 동이 매각 예정이었지만 1개 동은 경매가 취하됐습니다. 뒤쪽으로는 지금 주택을 또 지으려는 건지 공사 중인 것 같고요. 단독주택 밀집 지역이라서 주택 외에는 다른 시설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각각 주택마다 자그마한 정원이 마련돼 있고 울타리가 설치돼 있는 모습입니다. 펜션과 같은 숙박업으로 활용된 것은 아니고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택이 자리하고 있는 상신리는 화성시에서도 외곽에 위치한 지역으로 인근에는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고 농경지와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는데요. 산업단지가 인접해 있고 도보 20분 거리에 주거단지가 형성돼 있습니다. 영화관과 병원, 대형마트 등 생활 편의 시설은 차로 10분 정도 소요되는 하길리 일대로 이동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주택가에서 도보 1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도심 속 복잡한 생활에서 벗어나 조용하고 한적한 전원 생활을 바라는 수요자에게는 적합해 보이는 입지인데요. 이 물건이 경매로 넘어간 건 2022년 9월경입니다. 소유주가 은행권에 빌린 20억대 빚을 갚지 못해 임의 경매에 붙여졌는데요.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고금리 기조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물건은 소유주의 세금 체납으로 화성시 화성세무서로부터 압류당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10월 약 40억 원의 첫 경매가 진행된 이후 4번의 유찰과 2번의 가격 변경을 거쳐 현재 8억 5천만 원대까지 하락했습니다. 다음 달 4일 진행되는 5번째 경매에서도 응찰자가 없으면 가격은 5억 원대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1,300평 토지와 단독주택 7채가 8억 원대 가격이면 얼핏 보기에는 저렴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왜 유찰이 계속되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수도권 외곽의 입지, 낙찰자의 세입자 보증금 인수 가능성, 7개 동 일괄 매각에 따른 부담, 한정된 수요와 활용도 등을 유찰 요인으로 꼽습니다. 일단 입지적으로 너무 외진 곳이고요. 그러니까 전원주택 수요자들이나 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뭐 이제 지은 것 같은데, 네, 일단 그쪽 수요가 뭐 많지는 않아서 입지적으로 약간 수요가 제한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원 생활을 고려하는 수요자 외에 응찰하기 어려운 데다 물건의 몸집이 커 단독주택 수요자라도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원래 이런 것들은 약간 이제 개별 매각을 통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왜 한 번에 다 진행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원래 이제 경매는 개별 매각이 원칙이고 뭐 이제 어떤 특정한 뭐 이유가 있을 때 이제 한 번에 이제 진행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은 그나마 입지적으로도 수요가 없는데 이거 전체를 다 매입해야 하니까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담도 있고, 아울러 주택 7채와 1,300평 대지를 한꺼번에 매입해 활용할 만한 용도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설명입니다. 게다가 해당 대지가 자연녹지 지역에 해당되는 만큼 개발로 인한 가치 상승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하는데요. 자연녹지 지역은 도시의 녹지 공간 확보, 도시 확산 방지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제한적 개발이 허용돼 4층 이하의 건축물만 지을 수 있는데요. 전체를 다 어떤 용도로 활용할지 그런 계획이 있는 사람들만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펜션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 어떤 관광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뭐 관광 수요가 올 만한 것도 아니고. 더 큰 문제는 세입자들이 소유주로부터 받지 못한 보증금을 낙찰자가 돌려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각각 주택에는 세입자들이 전입신고를 했는데 보증금 액수가 오리무중이라 인수금액이 어느 정도 될지도 가늠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건물에는 또 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네요. 한두 개 빼고는 임차인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전입 일자는 빠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각 건물, 이게 건물이 각각 있기 때문에 각 건물 등기부 등본을 보고 분석을 해야 하는데 네네. 지금 전체가 뭐 비슷한 연도에 다 지어졌으니까 2022년도에 지어진 것 같아요. 소유권 네. 등기가 다 그때 돼 있으니까 네. 일단 대항력은 있다고 봐야 하는 거고 아. 근데 아직 그 보증금이 조사가 안 돼 있어서 네네. 이게 이 사람들이 얼마에 살고 있는지는 직접 조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보증금이 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은 뭐 네. 낙찰자가 그 부분을 따로 돌려줘야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지금 네. 권리 신고를 안 했어요. 아, 네네.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신고를 해야 하는데 네. 확정 일자나 이런 것도 안 나와 있고 지금 네. 배당 요구도 안 해서 아. 이거는 무조건 인수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 앞으로도 유찰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리고 원래 이런 것들은 약간 이제 개별 매각을 통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채권자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현장에 직접 가서 만나보고 내가 인수할 금액이 얼마인지가 파악되면은 그걸 감안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꼭 유찰이 돼서 정말 낮은 가격이면은 그거 네. 감안하고 낙찰을 받는 사람은 있을 수 있겠죠. 감정가의 24% 수준까지 가격이 하락한 이 물건, 언제까지 유찰이 계속될까요? 부동산 360은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경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